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건이라는 녀석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치?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험이나 관찰, 즉 이런 거를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한다. 즉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이게 이제 실험 관찰이고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수들에 대한 어떤 사건, 벌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사건 중에 일부분이다. 예시를 말하는 거지. 짝수의 눈이 나온다. 자, 이때 경우는 2, 4, 6이 되는 거고요.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한다. 자, 근데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1, 2, 3, 4, 5, 6이 되는 건데, 이 6개의 숫자에 대해서 사건이라는 이 녀석은 이 6개의 숫자에 대한 어떤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부분집합.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모아놓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자. 오른쪽 아래, 중간쯤 보면은 집합과 경우의 수의 용어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근원사건이라는 게 있어. 근원사건. 근원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를 던질 때 눈의 수가 1, 2, 3, 4, 5, 6이 나오는데, 그렇게 원소가 이렇게 하나짜리인 사건들을 근원사건이라고 해. 이런 게 근원사건이다. 알겠지? 원소가 한 개짜리인 집합이 근원사건이야.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걸 먼저 얘기할게. 표본 공간 또는 전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 아니면 전사건이라고 한다. 같은 얘기야. 그치? 둘은 같은 얘기다.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집합은 아까처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이제 사건이다. 자, 공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런 사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공집합에 대응이 되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해요.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치? 주사위를 던질 때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그런 거 없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2, 4, 6이기 때문에 뭐 3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집합과 경우의 수에 대한 용어의 비교를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이게 이제 경우의 수다.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볼 거야. 예전에 했던 거여서 너희가 그렇게 많이 까먹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약간씩 건드려주면 기억이 날 거거든.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이 말라서 우유 아니면은 탄산음료를 마시려고 해. 그래서 우유 또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유에는 뭐가 있다? 첫 번째 흰우유가 있고, 두 번째 딸기 우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코우유가 있고, 네 번째 바나나 우유가 있어. 그 다음에 탄산음료는 첫 번째 콜라, 두 번째 사이다, 세 번째 판타,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럼 내가 편의점에 가서 우유 또는 탄산음료를 마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사서 마실 거야. 둘 다 마시진 않아요. 알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서 마신다라고 했을 때 우유에 대한 경우의 수가 4가지고 탄산음료에 대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치? 이해돼? 자, 이랬을 때 우유 또는 탄산음료를 마시는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3이 되어서 7이 된다. 즉
이거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건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책에다가 여기 밑줄 쳐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다가 밑줄 칩시다. 되게 중요해, 저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M 더하기 N이다. 그래서 사건 A, B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N이면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저게 됐고요. 된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의 법칙으로 가보죠. 곱의 법칙. 다음 페이지야. 자, 일반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고 이것을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거냐면 이쪽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점에 또 왔어요. 편의점에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뭔가를 먹을 건데 이번에는 좀 배가 고파서 삼각김밥과 탄산음료를 먹을 건데 아까처럼 또는이 아니야. 또는이 아니라 삼각김밥 그리고 탄산음료를 둘 다 먹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삼각김밥은 참치 마요가 있고요. 전주 비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스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불고기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고 탄산음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둘 다 동시에 안녕 자리 아무데나 앉아. 책이 있어. 자, 여기 우리 고1 거부터 할 거거든. 그래서 같이 보면 돼. 그래서 삼각김밥이 네 종류, 그 다음에 탄산음료가 세 종류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합을 동시에 사서 먹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몇 가지가 된다? 12가지다. 이런 얘기야. 왜? 참치마요 하나에다 콜라 사이다 환타 이렇게 조합할 수 있고 세 가지. 얘에다가 세 가지, 얘에다가 세 가지, 얘에다 세 가지이기 때문에 총 12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오른쪽에 3가지다 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저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동시에 연이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 뭐 기억은 할 거야. 근데 일단은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서 너희가 나중에 경우의 수 갔을 때 막 헷갈려해. 헷갈려해가지고 이거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대.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자, 4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합이 8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이 12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치? 자, 그럼 주사위 두 개를 던졌으니까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3, 1이 된다는 거지. 1, 3과 3, 1은 다른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주사위가 큰 주사위가 있고 작은 주사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큰 거가 1이 나오고 작은 거가 3이 나오는 경우와 큰 게 3 나오고 작은 게 1 나오는 거는 다른 경우야. 알겠지? 그래서 세 가지다.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세주면 돼요. 자, 너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규칙성이 있게끔 세야 돼. 이렇게 왼쪽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오른쪽은 하나씩 줄어들잖아. 그치? 이래야지만 너희가 빠짐없이
셀 수가 있어. 겹치지 않게.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이런 규칙이 되게 중요해.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안 세고 합이 8이 되는 거 뭐 있지? 4, 4, 2, 6도 되는 것 같고 3, 5도 되는가? 막 이렇게 세. 중구난방이야. 그러다 보면 너희가 이거를 빼먹고서 셀 때가 있고 아니면 더 셀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늘어나게끔 세주는 게 좋아. 이게 굉장히 큰 팁이야, 얘들아. 너희가 이제 확통 가서도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2, 6, 그 다음에 3, 5, 4, 4, 5, 3, 6이다. 자,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다? 6, 6이 있다는 거죠. 6, 6.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세 가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얘는 몇 가지? 한 가지가 돼요. 자, 근데 합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합이 4가 되면서 동시에 8이 될 수 있어? 이건 안 되잖아, 그치?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야. 그러니까 이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각각 더해준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더하는지 곱하는지 굉장히 막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9가지다. 알겠죠? 그래서 9가지가 답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봅시다. 2번. 자, 하나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게. 자, 이랬을 때 fx는 얘, 그 다음에 gx는 이거다. 이때 합성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제 살짝 어려워졌지?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은 f합성 gx를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은 gx가 얘니까 집어넣으면 f3-bx 플러스 2가 되겠네? 맞지? 됐죠? 그래서 gx에다가 이거를 쏙 집어넣고 그 다음에 f가 얘를 다시 받아 먹고서 여기 x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3-b 곱하기 잠깐만 x 더하기 2라는 요 값이 저기 x에 들어가는 거야. x에 들어가면 앞에 a 빼기 4가 있죠. a 빼기 4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주면은 뭐가 된다? a 빼기 4 곱하기 3 빼기 bx 더하기 얘랑 곱해지니까 2에 2 빼기 8 더하기 6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a 빼기 4 곱하기 3 빼기 bx 더하기 2a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자, 요게 이제 어때야 된다?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야, 얘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맞지? 1차 함수면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 맞지? 그러면 무조건 x축이랑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무조건 만나는데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자, 이제 1차 함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1차 함수면. 그래서 여기 이제 x 앞에 있는 요 개수가 0일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야. 0. 그러면은 이게 사라져. 뭐 예를 들어서 a가 4야. a가 4면은 이게 사라지면서 y는 얘가 되니까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뭐 y는 1 이런 느낌으로.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은 x축이랑 만나지 않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수함수구나. 상수함수일 때는 x축과 만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좋아. 저기에 있는 a가 4거나 a가 4이거나 또는 b가 3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a, b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서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a고요.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b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에 이제 그 4가 나오거나 또는 b가 3이 나오면 되겠구나. 근데 또는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합집합이라고 기억해주면 돼. 1학년 때 배웠어. 1학년 때 또는이라는 거는 결국은
5월의 개념이기 때문에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A가 4가 되는 경우의 수와 B가 3이 되는 경우의 수 두 개를 합집합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A가 4이면서 동시에 B가 3이 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한 가지. 이게 첫 번째는 4가 나오고 두 번째는 3이 나오는 경우야.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4가 나오는 경우는 이 전체 두 번째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맞지? 이게 A가 4라는 거는 첫 번째는 4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1, 2, 3, 4, 5, 6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합해서 6가지라서 이쪽은 5가지예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B가 3이다 라고 하는 건 두 번째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요? 몰라.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래서 첫 번째가 아무거나 상관없기 때문에 1, 2, 3, 4, 5, 6, 6가지가 돼서 이 오른쪽도 5가지가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6가지. 네, 얘가 한 가지니까 5가지. 됐지? 그러면은 이거를 합쳐서 11가지가 답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문제에서 이제 함정이 하나가 있어. 이 문제의 함정이 뭐냐면 상수함수가 되기는 하는데, 자, x축이랑 만나면 안 된다며.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면 어쩔 거야? 그럼 만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수함수 중에서 얘가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b가 3이 되면서 a가 1인 경우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가 0이 되면서 y는 0이라는 이 케이스가 돼버려요. 이게 a가 1이면서 b가 3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b가 3인 케이스 중에서 a가 1 되는 케이스 이 한 가지를 빼야 돼요. 그래서 4가지가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 더하면 10가지가 답이야. 10가지. 알겠지? 이게 답이야. 1학년 거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열심히 해야 돼. 진짜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을 봅시다. 3번. 첫날부터 수업 이렇게 빡세게 해서 미안해. 근데 고1이나 고2였으면 좀 놀아주면서 했을 건데 고3이다 보니까 너희가 노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아이씨, 시간 아까운데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자, 3번을 보면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 너희들한테 팁을 좀 많이 알려줄 거야. 근데 어떤 팁이냐면 문제가 길어. 이렇게. 문제가 지금 3줄이면 그나마 좀 짧은 건데 한 4줄, 5줄, 6줄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문제를 한 방에 쭉 다 읽고서 바로 문제가 안 풀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거든. 이 6줄이나 되는 내용을 머릿속에 한 방에 빡 집어넣고서 문제를 풀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이거를 그려. 옆에다가. 그래서 쌤이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통 이제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구슬 5개가 있다. 이렇게 그려놓고 하거든? 근데 너희도 그리면서 푸는 게 좋아. 알겠지? 어떤 친구들 보면 그냥 숫자밖에 없어. 5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길다 보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그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쌤이 진짜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알려줄 거야. 그래야지 너희들 실력이 늘어요. 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다. 그래서 여기서 1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겠대. 이런 과정을. 자, 이러한 시행을 3번 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A 더하기 B, C의 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A 더하기 B, C가 짝수다. 자, 그러면은 이걸 빼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3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맞지?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해 둬야 돼.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C가 짝수다. 이게 짝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래.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A, B, C가 있을 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짝짝짝이 있어요. 짝, 짝, 짝. 자, 이렇게 하면 짝수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A가 짝수, B가 짝수, C가 홀수. 여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짝수가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짝수, B가 홀수, C가 짝수.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 B, C를 곱하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홀수, 홀수, 홀수. 이렇게. 그러면은 홀홀홀이면은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된다. 자,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다? 2, 4. 두 가지밖에 없네. 맞지? 그래서 여기가 두 가지가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8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 홀수. 홀수는 몇 개 있어요? 1, 3, 5.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서 몇 가지다? 12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되어서 12가지. 세 가지가 되어서 27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59가지 경우의 수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해. 물론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자, 다음 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하라. 자, 항의 개수는 이거 뭐 직접 전개해보지 않더라도 x 더하기 y 두 가지 문자가 있고 a, b, c 세 가지 문자가 있으니까 곱해주면은 6개의 항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개, 3개.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 2개 하니까 여기서 6개가 나올 거고, 여기는 x, y, r 쓰니까 두 가지에서 2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6 더하기 4 해주면 10개의 항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한 다음에 생각해주면 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2yz 더하기 2zx 라고 해서 서로 다른 항이 6개가 생기고 3개가 생겨. 그치? 그러니까 3, 6에 18, 18개의 항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18개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기 확인, 변형, 발전 그런 것들이 이제 너희들 숙제가 될 거야. 이제.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자. 5번. 자,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너희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구한다라는 거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72라는 숫자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수에다가 어떻게 한다?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줘.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4, 더하기 1을 하면 3이기 때문에 곱하면 12개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12개라는 사실을 낼 수가 있죠. 혹시 공식 기억나니? 자, 이거 공식 좀 이해 안 된다 하는 사람? 오케이. 자, 이게 자,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여줄게. 자, 72라는 녀석의 약수를 너희가 하나씩 다 쓸 수 있어. 72의 약수의 개수. 물론 이제 약수를 하나씩 뭐 1, 2, 3, 4 뭐 이렇게 쭉 셀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72라는 녀석은 1, 2, 2의 제곱, 2의 3승. 자, 72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의 3승이 나올 때까지 계속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1, 3, 3의 제곱 3의 제곱이 나올 때까지 3을 계속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로에 있는 숫자랑 세로에 있는 숫자가 만나는 부분에다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모든 72의 약수가 다 나와. 그래서 얘가 1, 얘가 3, 얘가 9,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6, 9, 2, 18, 그 다음에 4, 8.
그리고 4, 3, 12, 4, 9, 36, 8, 3, 24, 8, 9, 72. 그래서 여기에서 72의 모든 약수들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약수들을 우리가 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수만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몇 개야? 여기가 4개, 여기가 3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4개와 3개는 여기에 있는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한 녀석의 개수, 플러스 1을 한 녀석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만약에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24개다 라고 써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지수에다가 그냥 플러스 1씩만 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야. 자,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너희가 이제 보통 총합 같은 것들은 많이 까먹거든.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아까 이제 71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그래서 72의 약수 총합은 어떻게 되느냐? 2의 3승 있죠? 1에서부터 2의 3승이 나올 때까지 더해줘.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3의 제곱 1에서부터 3의 제곱이 나올 때까지 3을 계속 곱해가면서 더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72의 약수의 총합이 나와요. 왜냐? 여기 이게 만약에 분배 법칙에 따라서 전개된다면 1과 1을 곱해주면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3이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하면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 2, 6, 18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썼던 12개의 약수가 쭉 다 나오면서 더하기로 연결이 돼. 그지? 더하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72의 약수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개해가지고 다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그냥 더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고요.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9가 되어서 15 곱하기 13이 답이다. 195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72의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다음에 3번 보자. 12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66이라고 했을 때 자연수 n을 구하라. 자, 12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을 우리가 12라고 해. 맞지? 근데 이 숫자에다가 지수에 n이 붙어 있기 때문에 2의 2n승 곱하기 3의 n승이 된다는 거죠. 알겠지? 자, 이제 약수의 개수가 66개래. 그러니까 여기 지수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하기 1, 더하기 1씩 해주면 돼. 따라서 2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의 값이 66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2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65는 0이다.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2n, n 65면은 15 곱하기 5 아니다 3 뭐야 13 5네. 그래서 5랑 13 이렇게 해주고요.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줍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은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5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 알겠지? 초반에 경우의 수가 좀 쉬웠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마풀이라 약간 어려워. 자, 다음에 6번 보자. 6번. 그래서 쌤이 약간 이렇게 고1 거부터 돌아가는 이유는 너희가 까먹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의 기초를 정확하게 다지고서 가야 확률과 통계 넘어가서 너희가 안 헷갈려해. 그래서 하는 건데, 단지 이제 단점은 다른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다른 학원에서 확통 벌써 여기까지 나갔다는데 우리는 좀 느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바심이 날 수가 있어. 근데 언젠가 다 따라잡을 거고 너희가 더 잘할 거야. 경우의 수부터 이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와.
그러면은 어느 순간 다 와 있어. 걱정하지 마.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네 지점 A, B, PQ, A, B, PQ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때 다음을 구하라. 이런 거 많이 봤었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1번 볼게.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고요.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연달아 일어나고 있잖아, 그치? A에서 P까지 가고 나서 P에서 다시 B까지 가는 건데 연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다? 6가지다. 그치? 이건 다 이해하지? 이거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막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맞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그래서 궁금하면 질문해. 다 알려줄게. 정말로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2번.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래.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과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A에서 Q까지가 2가지, Q에서 B까지가 4가지이기 때문에 8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결국은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14가지다. 자, 다음에 3번. A와 B를 왕복하는데, 왕복이라고 하는 거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온다. 그래서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지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A에서 이렇게 돌기로 했어. 이렇게 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도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 2가지, 4가지, 2가지가 되기 때문에 3가지, 2가지, 4가지, 2가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68에 48.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반대로 도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2가지, 4가지, 2가지, 3가지 2가지, 4가지, 2가지, 3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48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서 96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지. 하는 거 알겠지? 알죠? 그 정도는.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자.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무작정 저기다가 자연수를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막 집어넣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1, 1 한 다음에 뭐 5, 뭐 이렇게 이거 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으면은 너희가 빼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세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요 문제 유형을 풀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야 되냐면, 개수가 가장 큰 애 있지. x랑 y랑 z 중에서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개수가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삼아서 분류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z가 1일 때, 두 번째 z가 2일 때,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z가 3일 때도 가능은 할까? 3 집어넣으면 제가 9인데 9란 말이야. 그러면 더해서 10 되려면 얘네가 1이어야 되는데 x, y가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해. 맞지? 그래서 z가 3인 경우는 불가능해. 지우면 돼. 자, 됐죠? 그 다음에 z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제 1을 집어넣어주면은 x 더하기 2y가 얼마다? 7. z에다 2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y가 얼마다? 4다. 이렇게. 자, 됐지? 자, 이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이 둘 중에서 개수가 큰 애 있지. 큰 애부터 먼저 집어넣는 거야. 얘부터. 그래서 x, y 순서쌍을 구해줄 건데 y에 1을 집어넣었을 때 x가 5고요. 그치?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얼마가 된다? 4니까 3이고요. 3을 넣었을 때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마찬가지야. y에다 1 집어넣으면 x가 2고요. 2를 집어넣으면 0이거든.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이런 거 세면 안 돼. 조건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3가지, 1가지에서 총 몇 가지? 4개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세주면은 빠짐없이 너희가 다 셀 수 있어. 그치? 빠뜨리지 않고 세는 게 가장 중요해. 자, 그래서 8번까지, 뭐야? 9번도 있네? 10번도 있네? 이렇게 많아. 자, 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아직까지 경우의 수야. 순열도 안 들어갔어. 자, 100원짜리 동전 2개고요. 50원짜리 동전 2개. 자, 100원짜리가 2개 있고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어. 그치? 를 사용하여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을 했을 때 다음을 구하라. 단,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지불하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100원짜리 2개랑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4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깔 거야. 자, 여기다가 동전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하자. 계산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100원짜리 2개를 여기다 올려놓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 2개밖에 없는데? 3가지야. 왜냐면 안 놓는 경우도 있거든. 여기다가 100원짜리를 여기다가 2개를 놓을 때도 있고 하나만 놓을 때도 있고 안 놓을 때도 있어. 다른 동전 놓으면 되잖아. 맞지? 여기는 안 놓고 50원짜리 하나 놓으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2개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올려놓는 방법의 수는 3가지야. 알겠지? 그러니까 3가지. 마찬가지로 50원짜리 2개를 가지고서 여기다 올려놓는 방법의 수도 3가지야. 얘가 2개가 갈 때가 있고요. 하나만 올라올 때가 있고 안 올라올 때가 있어. 그치? 그래서 3가지. 그 다음에 10원짜리 4개를 여기다 올리는 방법의 수는 5가지야. 5가지. 4개가 갈 때가 있고 3개도 되고 2개도 되고 하나도 돼. 그 다음에 빵개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놓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얘도 안 올라가고 얘도 안 올라가고 얘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생기겠지. 그 경우 한 가지를 빼야 돼. 그래서 우리가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얼마가 된다? 3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1을 뺐으니까 9, 5, 45. 44가지가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는 좀 다르거든, 얘들아. 그래서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금액이 겹쳐지는 걸 봐야 돼. 자, 10원짜리 4개 갖다가 50원 단위랑 겹치는 금액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얘네 2개는 전혀 겹칠 게 없어. 근데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2개를 갖고서 금액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까? 있어. 얘 2개랑 이거 하나랑 똑같단 말이야. 맞지? 금액이. 그래서 금액이 겹쳐지기 때문에 금액을 겹치는 걸 또 빼야 돼. 그거 찾기가 귀찮다고. 그치? 그러니까 굳이 겹치는 걸 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환전시키는 거야. 환전. 그래서 금액이 큰 거를 작은 걸로 환전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100원짜리 2개를 싹 다 50원짜리로 바꿔주면 얘가 50원짜리 4개가 생기는 거지. 4개를 추가해주면 여기가 6개가 돼. 얘는 빵개가 되고. 이러면 금액이 겹칠 일이 없어. 맞지? 그래서 이때 금액은 50원짜리 2개를 가지고서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7가지. 6개니까. 10원짜리 4개 갖고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가지. 해서 곱한 다음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 한 가지를 빼서 34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답은 34와 4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 잠깐만 쉬었다 할게. 손 쉬었다가 다시 하자.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같이 볼 거야. 자, 여기서 이제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5개의 색을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은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이 문제의 유형이 이제 우리가 확통에서 또 나와. 확통에서 또 나오니까 잘 봐줘야 돼. 이게 이제 원순열로 나와요. 원순열로.
자, 그래서 어떻게 칠하겠다는 거냐면 같은 색은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그러면은 똑같은 색을 또 써도 된다는 거잖아. 맞지? 이해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그 다음에 주, 노, 이렇게 칠해도 된다는 거야. 이 영역이 구분이 되기만 하면은 똑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주황색 옆에다가 주황색 이렇게 칠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고. 알겠지? 주황색 칠하고 주황색 칠해버리면 이 선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색을 연달아서 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을 칠할 때 5개의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빨주, 노초, 파라고 하는 5개의 색이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색깔을 칠할 때 얘들아 약속을 먼저 해야 돼. 어떤 약속이냐? 다른 애들이랑 가장 많이 붙어있는 애를 먼저 칠해야 돼. A를 먼저 칠해야 돼. A는 몇 군데랑 붙어있어? 4군데랑 붙어있어. B, C, D, E라고 하는 4군데랑 붙어있어. 맞지? 그러니까 A를 먼저 칠해야 돼. C는요? C는 3군데랑 붙어있어. A, B, D. 그치? 그러니까 A를 먼저 칠해야 돼. 자, 칠해볼게. 자, A에다가 칠할 색깔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색깔 중에서 한 가지 색깔이 온 거야. 됐지?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C에다가 칠할 건데 얘랑 다른 색깔이어야 되니까 여기다 칠했던 색깔 빼고 몇 가지 색깔, 4가지 색깔이 된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2가지 색깔을 사용했어 여기다가. 그 다음에 D에다가는 이 2가지 색깔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색깔을 뺀 나머지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된다는 거지. 2개 뺐으니까. 자, E는 이 2개의 색깔만 피하면 돼요. 이 2개만 피하면 돼.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 5개 중에서 2개 피했으니까. B도 마찬가지로 이 2가지 색깔을 피해서 몇 가지? 3가지 색깔이 된다. 근데 이 색깔을 칠할 때 동시에 칠하잖아. 맞지? 동시에 칠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가 되어서 5, 4, 20 이렇게 곱하면 60 곱하기 9니까 6, 9, 54, 540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자, 요게 답인데 거기 밑에다가 이거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가지고 밑에다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풀어볼게. 잘 봐. 자, 밑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정사각형 박스를 하나 그려서 A, B, C, D 라고 이렇게 그려놓자. 감사합니다. 네. 자, 또 하나씩 하나.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날성형 스타트를 대체할 연산 고세야. 지금 나눠준 게.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빠른 답이 있어. 빠른 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고서 채점을 하면 돼. 알겠지? 맨 뒤에 보면 답이 있어요. 베끼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일단 쌤이 고민을 하다가 너희 보고 이제 책을 사라고 할까 고민을 했다가 이게 책이 2권이 붙어 있는 거거든. 수학 하가 붙어 있고 수학 하랑 확통이 2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런 책을 어떻게 만들기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붙여서 뽑았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뭐 친구들이 물어보면 이거 어디서 났어? 하면은 매포에서 줬어. 그러지 말고 주웠어. 그래. 알겠지? 복사하면 조금 뭔가 꺼림칙하잖아. 그치?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주웠어 라고 해. 재활용 센터에서 재활용하는 데서 주웠어. 그래. 알겠지? 그러면 돼.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너희들이 돈 내고 살 거야? 좀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얘들아.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재활용 분리수거하러 가서 주웠어. 그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4가지 색깔을 칠할 거예요. 4가지 색. 자, 4가지 색깔로 칠할 건데,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을 칠할 거야.
빨주노초 이렇게 칠하기로 합시다. 빨주노초. 자, 처음에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적고 이 뒤로는 적지 마세요. 일단 처음에 일부러 실패를 한번 할 거야. 일부러 실패를 할 거야. 자, 색깔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A에다가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색깔을 칠했어. 그치? 그럼 B에다가는 이 색깔과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세 가지를 칠했어. 그 다음에 C에다가는 A랑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세 가지를 칠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D에다가 칠할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얘들아. D는 이 두 가지 색깔을 피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 둘이 다른 색깔일 수가 있지. 이거랑 이거랑 다른 색깔이면은 얘가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돼. 근데 얘랑 다른 색깔, 얘랑 다른 색깔을 칠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색깔일 수도 있어.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다시 한번 할까? 다시 한번. 자, 얘네 B랑 C랑 다른 색깔이야. 다른 색깔이면은 얘가 두 가지가 돼. 같은 색깔이면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돼. 이해돼? 자, 이게 진짜 중요한 확통을 문제 풀 때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야. 알겠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케이스를. 그래서 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느냐? 너희가 이거를 경우의 수 구할 때 한 방에 뭐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다 이렇게 한 방에 구할 수가 없는 때가 생겨. 하다 보면은. 근데 언제 경우를 나눌까? 경우를 언제 나눠야 되냐? 이거야. 이거를 잘해야지 확통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알겠니? 경우의 수가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언제 경우를 나눌까? 이게 중요한데 뒤가 다를 때 케이스를 나눠요. 거기다 적어놔. 책에다가. 책 옆에다가 이거 쓰고서 뒤가 다를 때, 자, 뒤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뭔지도 설명을 해줄게. 자, 뒤가 다르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B랑 C랑 색깔이 달랐어. 다르면 두 가지고 같으면 세 가지야. 이런 식으로 얘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일 때와 세 가지일 때가 달라지지. 이게 뒤가 다를 때야. 얘네가 같으면 얼마, 다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뒤에 같았을 때의 뒷상황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게 뒤가 다른 경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에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데 첫 번째 뭐다? B랑 C랑 같을 때와 두 번째 B와 C가 다를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알겠어? 자, 한번 이제 해볼게. 여기서부터 적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네 가지 색깔을 한번 칠해보자. 자, B랑 C랑 색깔이 같잖아. 같으면은 처음에 빨주노초라고 하는 네 가지 색깔을 사용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A에다가 색깔 칠하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야. 여기까지 똑같아.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얘랑 다른 색깔이어야 되니까 세 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를 칠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C는, 자, 이제 C를 칠해야 되는데 B랑 C랑 색깔이 똑같대. 그래서 얘를 칠하는 순간 얘도 같이 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C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냥 B에다가 칠했던 거 그대로 칠하겠다 이런 의미야. 알겠지? 그 다음에 D에다가는 색깔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둘이 똑같은 색이니까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이어서 36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랑 C랑 색깔이 다를 때
그러니까 이때 둘이 색깔이 달라야 돼. 그래서 A에다가는 4가지, 그 다음에 B에다가는 3가지. 여기까지 똑같아요. 다 적었니? 자, 그 다음에 C에다가 색깔을 칠할 건데 요때 이제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야 돼. 잘 봐. C는 A랑 다른 색깔이어야 돼요. 맞죠? C는. 그러면서 C는 B랑도 다른 색깔이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색깔을 피해서 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다? 2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치? 이 두 가지 색깔을 피해서 칠해야 되니까. 그러면 D는 어떻게 된다? D는 B랑 C랑 색깔이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색깔을 피해서 칠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때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12 곱하기 4니까 48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84가지 경우의 수가 돼요. 84가지. 알겠지? 84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칠하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돼요. 자, 다음에 287페이지 10번 대표 유형 가보자. 자, A, B, C, D의 4명의 학생이 각각 자신의 물건 A, B, C, D를 내놓고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나온 물건을 가져가는 게임을 한다. 이때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요거를 했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 B, C, D라고 하는 4사람이 있고 얘네들의 물건을 각각 A, B, C, D라고 할게. A의 물건이 A고 B의 물건이 B고 C의 물건이 C고 D의 물건이 D예요. 근데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A 밑에 A가 못 오고 B 밑에 B가 못 오고 C 밑에 C가 못 오고 D 밑에 D가 못 오는 경우의 수야. 그치? 그래서 A 밑에는 A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B가 왔다라고 해보자. B. 그러면은 B 밑에는 A가 왔다 해주고 그 다음에 C 밑에는 D, C 가능하죠? 그래서 B, A, B, C. 자, 그럼 B, A로 출발하는 경우가 더 있을까? B, A로 출발하는 건 C, D밖에 없어요. 근데 C, D는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B, A 안 되니까 B, C로 가자. B, C, A, D 안 돼. D 밑에 D니까 B, C, D, A가 가능해요. 그치? 돼. 그 다음에 얘가 D로 출발하는 경우는 D, A, C 되겠다. A, C는 되는데 C, A는 안 되겠지, 그치? C 밑에 C가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B로 출발하는 경우가 3가지가 생겨.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로 출발하는 경우도 똑같이 해주면 돼. 근데 이게 어차피 상황 자체가 똑같아. A 밑에 A가 못 오고 B 밑에 B가 못 오고 C 밑에 C가 못 오고 D 밑에 D가 못 오는 경우인데 그때 B로 출발하는 경우가 3가지이기 때문에 C도 3가지고요. D도 3가지가 나와. 해보면 알아. 똑같이 해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9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란순열이라고 불러요. 교란수열. 얘를 교란수열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해줄 게 있어. 요것도 위에다가 좀 필기를 해놔. 필기. 자, 첫 번째 두 사람일 때. 자, 두 사람이 같은 게임을 했어. 두 사람이. 그래서 A 밑에는 A가 못 오고요. B 밑에는 B가 못 오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B, A 한 가지밖에 없겠지. 저희가 한 가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사람. 세 사람일 때는 마찬가지야.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어. 그래서 A 밑에 A가 못 오고 B 밑에는 B가 못 오고 C 밑에 C가 못 오는 경우인데 이때 B,
CA, CAB 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자, 세 번째, 네 사람. 자, 네 사람인 경우는 방금 전에 했지? 그치? 방금 전에 했던 게 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의 수야. 그게 9가지야. 그치? 그래서 얘가 9가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5사람. A, B, C, D. 얘는 44가지가 돼요. 44가지다. 그래서 A 밑에 B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 하나만 셌을 때, 11가지가 나와요. 11가지. B로 출발하는 게 11가지가 나오거든? 이렇게 세주면. 근데 좀 지루하니까 이거는 그냥, 써놓고 그냥 암기할게.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해봐. 거기 나와 있을 거야. 책에도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B로 출발하는 게 11가지인데 C, D, E 해서 4개가 더 있지. B, C, D, E 해서 이거 곱하기 4를 해주면 44가지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교란 수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외우세요. 외워서 푸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두 사람일 때는 1가지, 세 사람일 때는 2가지, 네 사람일 때 9가지, 5사람일 때 44가지. 그래서 요 2개만 외우면 돼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저기 표 그려놓고서 해보면 금방금방 나오거든. 근데 얘랑 얘가 금방 안 나와. 그래서 요 2가지를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외우는 팁은 이거야. 이거는 1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예요. 그렇게 나와. 그래서 1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다. 왜냐면 이게 B, C, D, E라고 해서 4를 곱하니까. B로 출발하는 경우에다가 곱하기 4를 하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교란 수열인데 밑에 문제 풀 때 요거를 외워서 풀면 좀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밑에 숙제로다가 너희가 거기 밑에 것들을 해갖고 오면 돼. 자, 그 다음에 11번 대표로 가볼게. 아, 맞다. 그 대표 문제에 이제 수형도라는 단어가 나와. 수형도. 이거 얘기를 안 해줄래? 수형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수형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비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 있잖아, 그치? 요걸 우리가 수형도라고 해. 얘를 이거를 수형도라고 한다. 이때 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손숫자 얘기를 하거든. 손숫자. 그래서 약간 이게 모양이 손가락 모양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거 마디마디 뭐 이렇게 손바닥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수형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 하는 거를 다시 말해서 수형도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별거 없어요. 자, 다음에 11번. 얘도 마찬가지로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4대가 주차가 되어 있어. 여기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게 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벽이야. 벽이어서 차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이쪽 방향밖에 없어. 이랬을 때 차를 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직진밖에 안 된대. 그래서 뭐 이런 게임도 있지. 그래서 A를 먼저 뺐을 때 그러면 A를 빼고 나서 B 빼고 C 빼고 D 빼고 가능하고 A 빼고 B 빼고 D 빼고 C 빼는 것도 되죠. A, B, C, D나 D, C나. 그 다음에 A를 뺀 다음에 C를 뺄 수가 있어. A를 빼고 나서 B 빼는 게 아니라 A 빼고 C 빼고 B 빼고 D 빼고 이렇게 가능하겠지. 얘 뺀 다음에 얘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A로 출발하는 경우가 3가지야.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해보지 않아도 3가지라는 거 느껴져? 어차피 대칭이잖아, 이게. 위아래 대칭이니까. 3가지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6가지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지? 답 보면 이제 6가지가 맞을 거야. 자, 그래.